예, 안녕하세요. 5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주식 공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믿음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따라오는 수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미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부정확하게 판단하며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트랩에 걸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종목과 섹터 분석은 오픈북 시험이다라고 써놨는데요. 모두가 같은 자료를 보고 비슷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결론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사전 계획 없이 매매 중에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냈던 그대로 이제 흘러간다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주가를 보면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매매 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현상이나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어, 그냥 또 마음이 동요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좋다고 분석한 종목을 비싸게 사가지고 빠르게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지만은 손절은 저점에서 너무나도 빨리 5분도 안 돼서 결정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손실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손실이 누적되면은 이제 계좌를 보고서 이거 빨리 메꿔야 되는데 하는 조급함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방에 복구할 수 있는 고수익의 종목을 또 찾아다니게 되죠. 욕심이 생기는 게 항상 문제죠. 그러면 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매매에 있어서 굉장한 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날마다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기회가 와도 발로 차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어떤 일련의 사건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 순간 뭔가를 의심한다라는 거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엄한 곳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또 나락을 가는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겠네. 라는 이제 간단한 생각이죠. 그게 실제로 이제 들어맞았습니다. 들어맞았죠. 하지만 거의 뭐 14,000대에서는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만약에 이제 확신이 없다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쭉쭉 오르면은 오른 거를 이제 다 확인을 하고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19,000대에서 포모와 욕심으로 올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반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이 포모하고 욕심이죠. 그래서 포모, 남들이 돈을 버는 걸 보면 나도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결국에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주식과 국장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수익이 높았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써놨는데요. 한때 이제 이런 이제 말이 유행을 했었죠. 국장을 왜 하냐? 미장 가면 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또 쏙 들어갔죠. 미장이 오히려 수익이 안 나오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세 이슈로 미장도 한 번의 어떤 폭락을 겪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국장이든 미장이든 이제 확신이 드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주판안을 튕겨보면은 수수료나 세금 등을 따져보면 미국 주식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수익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로 보유하는 그런 주식 위주로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하고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시세로 낼 수 있는 어떤 테마주 요런 거를 이제 포트에 담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두 개를 섞어서.
그래서 인제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박스 형태로 움직이는 국장 지수에서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사이클도 있고요. 회사의 돌발적인 악재 같은 것도 미국 주식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장기 보유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미국 주식보다 믿을 만한 주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계에. 이거 뭐 국장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뭐 펀더멘털 쪽으로 월등히 좋다. 요런 이유보다는 미국 주식보다 나은 주식이 없다라고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믿음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수급을 만들어내서 지수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린다. 요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개미는 자금 회전 방법과 포트폴리오 운영의 기술이 전부다라고 써 놨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많은 연구를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금 회전의 어떤 방법과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요 기술이 사실상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예전 얘기인데요. 한때 유행했던 어떤 기업 탐방 권유다. 이렇게 써 놨는데 주식책을 예전에 인제 보면은 항상 뭐 "기업 탐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인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업에 방문을 하면 들여보내 주질 않죠. 그래서 뭐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인제 원체 자료들이 많이 오픈이 돼 있고 잘 나와 있어서 요런 것보다는 어떤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거는 인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컨센서스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대한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개미에 투자에 있어서 믿음과 실행력 그리고 자금 운용력이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기술이죠. 요 세 가지에서 거의 최종 성적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제 매수 전에 매매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인제 그 문서화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며칠 매매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가졌던 아이디어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거나 그런 인제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인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인제 몇 번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이게 되면은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했던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반드시 합리성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도 포트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 하고 인제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 어떤 종목을 넣고 얼마의 비중이 들어가고 어디서 샀고 요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납득 가능한 사유가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인제 뭐 대부분의 개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손에 쥐고 있는 자금을 거의 싹 다 털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질로 잡히게 되면 뭔가 좀 돌발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빠지기 전에 '내가 이 나머지 돈이라도 살려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제 심리적인 취약성을 기가 막히게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셨지만은 여기서 털어버리면은 여기서 대부분 나갑니다. 요런 이제 심리적인 취약성을 너무나도 잘 간파해서 이용하는 것,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승리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제 내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추가 매수를 인제 계속 하게 될 텐데 '불을 타야 될까 물을 타야 될까?'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할 것 없이 무조건 불을 타야 된다는 거죠. 고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여러분 종목의 포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종목이 여러 개가 있고 수익률, 최고 수익률, 그다음에 최저 수익률이 있으면 아마 최저 수익률 쪽이 훨씬 더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제안해 드리는 포트폴리오 운영법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금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루에 5만 원씩 내가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고 편하고 확실한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요거를 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상태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이 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위죠. 수익률 1위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합니다. 날마다 인제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수익률이 위에 것도 인제 희석이 되겠죠. 계속 불을 타게 되면. 그러면은 인제 1 위가 바뀌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요. 만약 B가 1 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B 주식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해 나가는 거예요. 반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본인이 정해 놓은 수익률 선에 다다르면 일부를 정리하면서 반복 매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5%가 되면 요거를 일부 매도할 것이다. 예. 그럼 몇 주씩 또 덜어내고요. 또 계속 불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수익률 선이라는 거는 상승장에서는 좀 길게 높게 가져갈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좀 짧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꼴찌 종목에는 절대 물을 타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계좌를 박살내는 것은 다름 아닌 본전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F 종목이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가 높게 샀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싸졌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물을 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 타서 본전을 찾자는 심리가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불을 타는 그래프, 물을 타는 그래프인데 불을 타면서 평단은 시초보다 많이 올라가 있죠. 하지만 이 평단 상승 폭보다 주가 상승 폭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것에 물을 타게 된다면 시초보다 이제 평단은 많이 내려갔죠. 하지만은 주가는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단순 평단가가 아니라 이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평단과 주가의 차이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갭. 요 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을 낮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 물 탔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수익 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요 위에 상위에 있는 종목들에 물을 탔을 때 아마 더 큰 수익이 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포트 내에서 이 수익률의 총합이 아니라 수익의 총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도 보시면 수익률을 더해보면 마이너스죠. 하지만 A 종목에다가 계속 비중을 실어주게 된다면 수익의 총합은 결국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중의 주식이 마이너스 30%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큰 비중의 주식이 5%면 전체 합산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표에서도 1위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타면서 또는 불을 타면서 불 타면서 내가 손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물을 타면서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 내가 이익이다 라고 착각을 하실까 봐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요것만 봤을 때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추가 매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영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